업종 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멈춰! 현타 오늘? 안녕하세요. 절세천재 김창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감면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 걸렸죠. 찍어보고 반응 없으면 또 Q&A 시간 폐지해야죠. 창업 감면은 제가 영상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엄청 자세히 설명드렸던 유튜브 영상이 있고, 블로그에도 제가 3편에 걸쳐가지고 자세히 써놨으니까 그걸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면 100% 청년이 아닌 사람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하거나, 청년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50% 감면율을 적용받는데, 이걸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을 청년세액 감면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창업을 했다가 이제 사업장을 안으로 이전을 해버리면 이제 100% 받던 분들은 50% 받던 분들은 아예 감면을 적용을 못 받게 돼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서 밖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에 적용을 50% 받던 분이 100% 되고, 감면 못 받던 분이 50% 받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이제 형평에 맞는데 그렇지 않는다. 조금 억울하죠. 그리고 참고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밖에서 밖으로 똑같은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이 아닌 곳에서 아닌 곳으로 이제 이전할 때는, 그때는 그대로 100% 50%를 유지해 주곤 있어요. 저도 적용을 받고 싶은데 사실 저희 같은 이제 전문 직종들은 대부분 적용을 못 받고 있어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 중에 전문 직종들은, 이 전문 직업 분들은 창업 감면에 적용이 불가하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문직 분들 중에 노무사분은 이 제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창업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청년이 만약에 수도권 과밀 밖에서 창업을 하시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감면 받으실 수 있다. 부럽다. No. 업종 추가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업종 추가를 하시려는 분들은 멈춰! 조세특례제한법 6조 10항 4호에 따르면 업종 추가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와 같이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고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따라서 업종 추가를 역시도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자를 따로 내셔야 돼요. 별도의 사업자를 따로 내시면 감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죠. 예를 들면 아까 말한 6조 10항을 보면 폐업부 재창업인 경우에나 법인으로 이제 전환해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라든지,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에 사용되는 자산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 다 안 된다. 법상에서는 폐업부 재창업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이 되어 있지만, 폐업부 재창업이어도 이제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법인 전환 역시도 법인 전환 요건을 갖추면 기존에 받던 세액 감면, 그 5년간 받던 감면을 그대로 승계해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서 동일 업종을 또 영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사업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사업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작 전이라면 검토를 받고 나서 감면 적용되는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료점 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음식점 업은 창업 감면을 해주고 있지만 음료점 업은 해주고 있지 않아요. 또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렸듯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 인수 또는 매입하는 경우에, 이런 승계나 인수 매입을 통해서 종전 사업을 가져오면 대표적인 예로 권리금 주고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새로운 사업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그래서 따라서 권리금을 주고 인수했거나 인수하려는 사람이거나 카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창업하면 애초에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세무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시해주던 세무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받고 절세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많이 하시네요.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이랑 부사 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91505 코드는 과세사업자이고요. 부사 0306 코드는 면세사업자 코드예요.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과세, 면세로 나뉘는 거죠. 사실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대상이고,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예요.
일반인들이 보기엔 똑같은 유튜버인데 뭔 차이지? 라고 싶을 수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또 말한 과세사업자는 정보통신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가지고 상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돼요. 반면에 연쇄사업자인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되어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그 6조 상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꼭 상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무조건 과세사업자로 되실 것을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게 국세청에서 그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 기준이 물적 또는 인적시설 보유 여부로 나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인적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사대보험 직원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하고 있고 물적시설은 스튜디오와 같은 내가 뭐 별도의 사업장이 있는지 혹은 전문 카메라 촬영 장비가 있는지 이런 걸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적시설 또는 인적시설 갖추고 있으면 과세고 둘 다 갖추고 있지 않으면 이제 면세인데 아까 말했듯이 과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둘 중 인적시설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기를 권해드리고 있고 이제 뭐 근로자를 고용할 처지가 안 될 수 있고 스튜디오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촬영 장비 정도는 갖출 것을 권해드리고 있다. 아닙니다. 만 33세든 만 34세든 만 32세든 34세 이전에만 창업을 하면 무조건 5년간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창업일 당시에 그 나이만 충족하면 무조건 5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생일이 만 35세가 되기 한 일주일 남은 분이 계셨었어요. 그런데 오픈은 한 3주 뒤에 하시려고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바로 그날 사업자 등록증을 내드렸어요. 왜냐하면 오픈일은 3주 뒤지만 사업자는 미리 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미리 내셔야 지금 5년간 세액 감면을 100% 소득세를 안 낼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렸었어요. 그분이 혜택을 적용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러한 생각은 멈춰!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생애 최초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제 장학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고깃집을 일하는 음식점업을 하다가 또 분식집이나 음식점업을 할 때는 최초가 아니니까 창업 감면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에서는 음식점업이 한식, 양식, 출장, 기타 가니가 다 다른 세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고깃집과 분식집은 세 분류가 달라요. 따라서 고깃집을 하실 때도 창업감을 받을 수 있고 분식점을 할 때도 창업감을 따로 받으실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멈춰! 절대 아닙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제가 아쉬운 부분인데요.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제 창업감면을 이제 적용받으실 수 있는 분들인데 기장을 안 맡기다 보니까 이거를 모르고 혹은 맡기더라도 기장 받는 곳에서 안내를 못 받아서 미처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못 받은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어요. 예를 들면 창업감면을 받으실 수 있었던 분이 즉 5년 동안 세금을 한 3, 4천 정도 내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거를 환급을 해줄 때 통상적으로 한 30% 수수료를 받고 해드리는데 4천만 원에 30%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200만 원을 제외한 2800만 원만 이제 환급을 받고도 그분들은 꽁돈이 생겼다고 오히려 좋아하시고 사실 애초에 안 내어도 될 돈이었는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는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쨌든 나라에서 직접 적용해 주는 것도 아니고 세무사 사무실에서도 많이 누락을 할 수 있는 감면 규정이다. 이게 신고 대리를 많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고 대리가 뭐냐면 세무사한테 기장을 안 맡기고 이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만 단건으로 맡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이제 세무사 사무실에 정당하게 수수료 돈을 지급했고 신고 납부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신고 납부서에 적혀 있는 돈이 내가 원래 냈어야 될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던 창업 감면의 대표적인 요건 중 하나가 생애 최초 창업 여부이거든요. 근데 신고 대리하는 사무실에서 이분한테 생애 최초 창업 여부를 확인을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신고 대리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서비스에 불과하지 장부를 기록하고 사업자분이 처한 상황을 모두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요. 요약을 하자면 창업 감면을 받으려면 나라에서 절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신고대를 받았을 때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기장을 해주시는 세무사님이 이분의 처한 상황을 보고 모든 요건을 검토해서 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감면 규정을 적용해서 내가 100% 또는 50%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창업 관련해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적으로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세무그룹 절세연구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가감없이 친절하게 꼼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편하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절세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절세천재 김창희 세무사였습니다.